현재 일본에는 디지털 늦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열심히 아날로그를 외치던 일본이 최근 디지털청까지 새로 만들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팬데믹 시절 부족한 디지털 수준이 전 세계에 알려져 창피를 당하기도 했고,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이 8위를 차지한 반면 일본은 29위에 머물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수기 작성, 인감날인을 요구하는 조직 문화를 바꾸지 못하면서 일본의 디지털 변혁은 대실패로 돌아갔다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의 정치인 고노다로는 월급을 3개월치나 반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그동안 일본은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컸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한국보다 10년 이상은 앞선 선진국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물론 이런 생각이 왜 생겼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과거 한국이 전쟁을 치르며 최빈국으로 추락하고 일본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기 때문이었죠. 그 덕분에 한때 일본은 세계 경제를 호령하기도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5천 달러까지 치솟으며 세계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죠. 실제로 뉴욕의 록펠러 빌딩, 콜롬비아 영화사를 사들일 정도였고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 발전한 일본의 거품은 꺼졌고 그 뒤로도 발전 없이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일본의 임금은 30년 동안 오르지 않았고 서점에는 불필요한 일용품 안 사기, 값싼 요금제로 갈아타기 등의 비법을 적은 절약 정신을 강조하는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을 강타한 한류 덕분에 한국을 접하게 된 일본인들은 더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자국 여행을 선호하던 일본인들과 달리 일본의 MZ세대들은 한류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이 선택한 여행지로 서울이 1위, 부산이 4위를 기록할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자 한국과 일본의 격차를 직접 느껴보게 되는 일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여행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들리게 되는 곳이 한식당이다 보니 일본인들이 가장 많은 격차를 느끼는 곳이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한국의 식당은 그야말로 디지털 세계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식당에서 직원이 아닌 키오스크라는 기계를 통해 주문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키오스크를 한 번씩은 다 접해볼 정도로 이를 보고 신기해하는 한국인은 없습니다. 이 키오스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국가의 언어 또한 제공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편리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일본인들의 놀라움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젠 우리에게는 너무 평범하게만 보이는 키오스크가 대체 왜 일본인들에게는 놀라움의 대상이 된 것일까요? 그건 일본 식당의 시스템을 먼저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일본의 몇몇 식당들도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굉장히 적은데요. 여전히 많은 식당에서는 아날로그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 식당에 들어서면 점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몇 명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종업원이 안내해주는 자리에 앉게 되죠. 이때 한국처럼 그냥 빈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문 방식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도 일본은 종이로 주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일일이 메모를 해서 주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 방문했던 일본인들이 한국의 편리한 식당 시스템을 경험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로봇 서빙 시스템도 일본인들이 놀라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공항이나 식당 등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서빙 로봇이 돌아다니는 것이 익숙합니다. 물론 일본에도 서빙 로봇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자신들이 로봇 강국이라 생각하며 몇 년이나 앞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물을 이렇게나 빠르게 적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더욱 놀랍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발전이 늦어지는 것은 이런 신문물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일본인들은 익숙한 것이 편하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도 일본인들 중 대다수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해외에서는 일본에게 나토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아니라 not action talk only, 즉 행동은 없고 단지 말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작 제품 가격을 단 몇 인하하는 데에도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답답한 사회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외국 기업들도 일본과 함께 일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일본의 젊은이들도 일본을 떠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해외 취업을 선택하는 청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자 평균 임금이 한국에도 뒤처지는 수준이고 가처분 소득은 과거 수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해 있으니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목끝까지 닥쳐오자 일본도 부랴부랴 디지털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었는데요. 디지털청을 신설하면서 행정 클라우드 서비스와 마이넘버 카드 보급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청 대신으로 고노다로가 임명되었는데요. 고노다로는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볼 것이라며 일본의 구닥다리 행정을 비판했죠. 고노다로는 일본 정치권 내에서 높은 인기를 가진 세습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죠.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며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들여 대사의 말을 끊고 한국의 태도가 극히 무례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고 한국 취재진의 카메라를 보며 이건 뭐죠? 캐논이네요. 이건 니콘이고요라며 한국 불매를 비아냥거린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인들은 고노다로의 이런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상에 오른 후 그 인기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고노다로는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 보급을 실패하면서 3개월치 월급을 반납하기로 했죠. 이런 현상에 대해 일본 IT 기업에 취업한 한국 청년이 소감을 남겼는데요. IT 기업은 빠른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보고서류 작성 등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많아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게다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퇴행적 문화가 일본 사회 전반의 만연의 발전과 혁신을 지연시킨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본에선 도장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도장 찍는 기계 발명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나린 문화 개선으로 이해하는 상황이라며 하소연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기본 임금조차 한국 기업들보다 30% 이상 낮아 해외 인재가 일본으로 굳이 가지도 않으니 더욱 도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노다로는 최근 한국과의 관계가 풀리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IT 강국인 한국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자존심과 국민들의 시선 때문에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그 관계가 조금 풀린 것 같자 한국과 협력해 디지털화를 빨리 이끌어내고 싶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한 기업이 일본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건 바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의 일본 사업 계열사 웍스모바일 재팬의 라이넉스는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이넉스는 업무용 협업 도구인 네이버웍스의 일본판 버전인데요. 메시지, 게시판, 캘린더, 주소록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올인원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라이넉스는 식당, 미용실, 병원 등을 찾아 일상에 스며드는 전략을 사용해 일본인들을 조금이나마 디지털의 세계로 들여놨죠. 그러자 일본 정부는 고노다로가 실패했던 마이넘버 카드 대신 네이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IT 강국이 되어 우리를 무시했던 일본마저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 상황이 신기하기만 하네요.